470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뉴런이 신호를 네, 어떻게 전달하는가까지 했었죠. 그쵸? 네, 그리고 신경교세포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걸 못 했었죠. 그쵸? 네, 그 부분 이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71이네요. 471. 470이 아니라 471, 1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말했던 것처럼, 그쵸? 네,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경교세포는 뭘 하느냐? 그쵸? 3분의 1이 뉴런이고 3분의 2가 신경교세포잖아요. 그럼 훨씬 더 많은데 얘네들은 뭐 하느냐라는 거죠. 온몸에 두루 퍼져 있는 모든 신경들을 포함하는 전체 신경계에는 신경 단위보다 9배나 많은 네, 신경교세포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포들은 무슨 일을 감당하는가? 신경교는 신경 단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신경교는 신경 단위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 기능을 발견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신경교세포를 과학자들이 이해한 게 얘네는 그냥 우리가 박스 오면은 충격 그 흡수해 주려고 뽁뽁이 넣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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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다. 그래서 뉴런을 보호해 주는 뽁뽁이 세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예, 얘네가 없으면은 뉴런도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기 본보기가 있대요. 여기에 어떻게 신경교가 신경 단위를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있다. 어린아기의 팔과 다리가 조금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향에 대해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팔다리를 거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건 바로 신호가 적절히 통제가 가능할 만큼 신속하게 아기의 축색돌기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무렵에 그 아기의 수초가, 그쵸, 축색돌기를 덮고 있는 수초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초도 이제 신경교세포의 하나예요. 자, 이 수초는 축색돌기를 따라 내려올 수 있는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명령을 내려도 이게 저기 뭐냐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네. 팔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팔이 안 움직이고 한참 뒤에 팔이 움직여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아기가 어때요? 놀랍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 가만히 팔다리 움직이게 놔두면은 놀라요. 놀라가지고 막 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막 팔다리가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놀라서 이제 웁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항상 어때요? 이렇게 싸놓죠, 그쵸? 예, 네. 그 포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싸놓는데 그 이유가 이제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려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우는 일들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아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수초가 서서히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아기는 점차 팔다리를 제대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글쎄, 이 수초에는 어떤 종류의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상상해 보라. 바로 신경교 세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신경교는 축색돌기를 따라 내려올 수 있는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은 신경교에서 수행되는 수많은 지원 기능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초에서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실시간으로 그쵸 동기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다 이어져 있다고 해도 그쵸 예 너무 느려서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신경세포들을 보호해주는 그쵸 쿠션 역할도 저기 그 지원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이
우리 뉴런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 예를 네. 들어서 우리 피부에 상처 나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문죠. 그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복제되면서, 그쵸. 네.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물잖아요. 그쵸. 네. 근데 뉴런은 복제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아, 네, 네. 뉴런은,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자기를 복제하면서 죽은 애들을 밀어내고, 그쵸.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그 차지하고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한번 죽으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마비 환자들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마비 환자들을 왜 못 고치냐? 해당되는 신경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뭐냐, 이 여기 요것들처럼 피부 세포들처럼 복제해서 복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망가진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몸의 마비 상태가 그냥 이제 평생 이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어, 그, 이 신경교 세포가 그런데 이 망가진 뉴런을 복구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갖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아,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뭐 작동시키고 뭐 복구하고 이런 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얘네들이 복구하는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기전을 알아내면은 이제 그 마비 환자들 있잖아요. 그쵸? 지금 많은 마비 환자들이 아마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희망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발견된 그런 과정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는 어떻게 오냐면은 여기 이제 뒤에 그 척수라고 하는 이제 중추 그 신경계가 있어요. 근데 허리죠. 그쵸? 허리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건데 뭐 스키 같은 거 뭐 타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허리에 과도한 충격 갔을 때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척수가 끊어지는 이제 요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끊어진 아래쪽으로는 신호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끊어진 부분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어떤 그 시술이죠. 그쵸? 시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어주냐? 이거를 이제 복구는 못하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호가 내려오면은 그 패턴을 대충 분석해서 네. 요런 신호는 요런 동작이다. 저런 신호는 저런 동작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게 그 분류를 해놓은 그 칩을 그 끊어진 신경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쭉 이제 연결을 해서 뭐 전선 같은 거로 연결했겠죠. 전선 같은 걸로 연결해서 그 위에 끊어진 신경이 있고 밑에 끊어진 신경 있잖아요. 그쵸? 그 밑에 네. 끊어진 신경에다가 연결을 시켜줬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컴퓨터가 그거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서, 그쵸? 특정한 종류의 그런 어떤 신호가 전달되게끔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다리가 하반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이제 잘 안 되죠. 그쵸? 네. 천천히 잘 안 되고 하면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일어나서 그 자기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그 연결 장치죠. 컴퓨터 연결 장치를 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문득 깨달았대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켜지 않은 상태니까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못 움직였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자고 일어났으니까 뭐 정신 없으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끊어진 신경이 다시 연결돼 있대요. 복구돼서.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뭐예요? 신경교세포가 담당을 해준 거죠. 주변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비 걸렸다가도 뭐 이렇게 재활훈련 계속하면은 기능이 상당히 회복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교세포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돕는 과정에서 복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예, 네, 그런데 이제 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재활 자체,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그쵸? 예, 그런 치료의 장이 또 열리고 있다고는 한답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그쵸? 어쨌거나, 근데 하여간 이런 신경, 그쵸? 조심해야 돼요. 그쵸? 네, 예, 중추신경계 다치면은, 예, 그래서, 예, 아무리 그래도, 그쵸? 예, 어려운 겁니다. 예,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 신경교세포가 그래서 그 뉴런의 기능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에는 예, 복구의 기능이죠. 저 복제해서 복구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예, 피부가 재생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 복구하는 그런 역할도 들어가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제 그 마비 환자들도 희망을 조금씩 가져도 될 것 같다.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쵸? 한 70%, 60% 이렇게 돌아와서 그럭저럭 생활은 가능한 그런 날들이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쵸? 어느 정도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쵸? 예. 네, 예전에는 마비하면 그냥 무조건 끝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아직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인간 신경계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 신경세포죠. 우리 뇌는 약 1000조 개에 달하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로 얘기를 하면은 약 1000조 개가 여기 머리에 있는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가 뭐 수백만 개 정도 된다고 선생님 기억하거든요. 요즘엔 더 늘어났겠죠. 그쵸? 뭐 수천만 개라고 해도 트랜지스터 회로수가 뭐 1조 개가 여기 들어있진 않잖아요. 그쵸? 아, 네, 우리 PC 하나에. 근데 우리 머리에는 1000조 개의 그 정보 처리 회로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물론 우리 뇌는 온몸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뉴런은 온몸을 꾸불꾸불 지나가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말초신경계고요. 그러한 전선을 신경이라고 부른다.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대로 신경은 뇌로 신호를 전달하고 뇌에서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의 다발을 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신경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많은 신경계들이 있죠. 그쵸? 예, 신경계들이 이렇게 대충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다리와 관련된 그 통신이죠. 통신을 담당하는 거는 뭐 좌골신경,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팔과 관련된 어떤 그 명령을 다루는 거는 뭐 척골신경, 뭐 이런 식으로 요 신경계들이 이제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에, 가장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뭐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뭐냐? 요 뇌하고 우리 사람 등뼈죠. 등뼈를 따라서 쭉 내려가 있는 척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중추신경계이고요. 이 중추신경계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몸의 곳곳에 그쵸? 뻗어나가 있는 이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류 체계와 이제 그림을 보면 눈치챌 수 있겠지만, 중추신경계는 뭐랑 더 관련이 깊어요? 뇌랑 더 관련이 깊겠죠, 그쵸? 네. 예,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렇게 그 처리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계가 중추신경계겠구나. 요 생각이 쉽게 들 수 있고, 말초신경계는 뭐예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에 가깝죠. 그쵸? 예, 우리 네. 몸 곳곳에 퍼져 있는 감각기관들, 그 다음에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로서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에 전달되고 중추신경계를 타고 뇌에서 처리가 되죠. 그쵸? 네. 처리가 되면 어때요? 중추신경계를 타고 오다가 적절한 길을 만나면 말초신경계를 로 그쵸? 나아가서 해당 또 신경계에서 근육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73쪽이에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을 가져다가 끝에서 끝을 서로 잇는다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신경의 끈은 대략 길이가 14만 8,800km에 달할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그쵸? 이 전선들이 우리 몸에 뻗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의 그 길이가 지구를 세 바퀴죠. 그렇죠? 세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이거를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설계해서 배치해봐라 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눈에 네.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네. 그리고 또 신경만 배치하나요? 혈관도 같이 배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급돼야 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신호가 전달되는. 네. 네, 그쵸. 혈관도 네. 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와 함께 뭐예요? 움직이려면 또 근육이 또 거기에 또 적절하게 또 딸려 있어야 되죠. 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와, 이게 어떻게 이게 배치돼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예, 참 놀랍죠.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쵸? 잘 이렇게 그 컨트롤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둥병 얘기 앞에서 했었죠. 그쵸? 문둥병, 나병. 그게 뭐냐면은 요 말초신경계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통도 못 느끼고, 그쵸? 그리고 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러한 그런데 이제 그런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는 어때요? 이러한 감각들이 다 그대로 느껴지면서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작동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워요. 자, 그러니까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신경은 단지 우리 몸의 주요 신경들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암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단지 전체적인 모양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자, 인간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요소, 곧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 CNS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PNS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는 반면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다른 신경들을 포함하게 돼요. 실제로 척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커다란 신경이 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신경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초신경계로 올라오는 신호와 말초신경계로 나가는 신호가 전부 뭐예요? 척수를 거쳐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척수에 손상을 입는다면 뇌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각 영역에 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척추라고 불리는 등뼈 안에 깊숙이 파묻어 놓으심으로써 척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뼈죠, 그쵸? 등뼈를 타고 이 척수가 쭉 이렇게 뻗어 있고 그 뼈 안에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척추는 각각 위로 쌓아 올린 척추골이라고 불리는 뼈들로 구성되어 있다. 척추골 사이에 있는 마디 관절은 등뼈의 유연성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우리 관절의 종류에 앞에서 배웠었죠. 각 척추의 중심에는 등골뼈에 있는 구멍들과 일렬로 늘어선 구멍이 존재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구멍들로 인해서 척수가 통과하여 내려가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척추골로 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척추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안전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뭐예요? 말 안 들으면은 꿀밤 먹여도 네. 네, 꿀밤 먹였는데 여기 뇌가 손상돼가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왜요? 네. 얘가 단단하게 뼈로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막 네. 축구할 때 헤딩도 하고 이러죠. 그쵸? 네. 척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여기가 뼈로 똑같이 이렇게 안에 뼈 안쪽에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이제 등뼈가 있는 동물들을 척추동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척추동물에는 척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쵸? 네. 비록 척수가 신경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뇌도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뇌에도 역시 두개골이라는 보호장치가 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손상으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두개골이 우리 뇌를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척추에서 보이는 거 말고도 한 가지 더 보호 장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만큼 이중 보호, 그쵸? 이중으로 보호되어 있는 게 우리 머리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두개골 안에서 둥둥 떠다닌다고 해요. 예, 아, 예. 이거 몰랐죠, 그쵸? 우리 뇌가요? 뇌가 둥둥 떠다녀요. 아, 뇌가 이 머리 안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네. 어, 몰랐죠, 그쵸? 네. 둥둥 떠다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쾅 부딪히더라도 뇌가 두개골에 탕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해놓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쪽 벽에 잘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바쁘디시요, 그쵸? 잘. 꽉 세게. 채워놓고 안에 뭘 넣고 흔들면은 물의 움직임 때문에 움직임이 상쇄되면서 잘 안 부딪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현상이 우리 이 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물로 꽉 차 있어요. 물로 꽉 차 있는데 그 안에 뇌가 그쵸?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급격한 충격이 온다고 해도 뭐예요? 그 물이 그거를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쵸? 반작용으로 네. 밀어내줘요. 그쵸? 이제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훨씬 그쵸? 충격을 덜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요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두개골 안에는 약 반 컵 정도의 액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액체는 척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를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액체가 바로 이제 이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고, 이 머리 그래서 그 머리 안에서 뇌가 둥둥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네. 가끔씩 이제 그 두개골이 골절됐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두개골이 갑자기 골절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은, 콧물이 갑자기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예, 네. 이유도 없이.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콧물인가 보다 하고 흥 뭐 풀고, 예,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개골 안쪽에 실금이 가가지고 이 뇌척수액이 아, 빠져나와서 코로 사실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뭐 이렇게 그 치료했을 거예요. 수술 아마 했겠죠. 예,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액체들이 이제 이렇게 항상 채우고 있는데, 자, 이 액체는 뇌의 신경교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그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약간 워셔액 그 역할을 해요. 워셔액 역할을 해서 이제 내가 막 그 힘들잖아요. 그쵸?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힘드는데 마치 림프액처럼 뇌 그런 곳곳에서 노폐물을 이렇게 그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뇌척수액입니다. 그래서 그 뇌척수액이 이제 그 빠져나가는 통로가 왜냐면 막혀 있잖아요. 그쵸?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수영장에 물 갈아주듯이 맨날 갈아줘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게 이제 아, 굉장히 물음표였다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 근데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요게 뭐, 이렇게 목 쪽으로 나 있는 그 림프관을 통해서 이 뇌척수액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발견됐대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동물 척추 동물이죠. 원숭이로 기억하는데 원숭이가 그랬다면 아마 사람도 비슷한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장에 물을 갈아주면서, 그리고 그 풀장이 뭐예요? 그 뇌를 그쵸 세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경교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 뇌 네. 안에 신경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역할을 그쵸 도와주고, 그쵸. 그다음에 네. 또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러한 역할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화학 물질에는 포도당,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단백질, 그리고 감염에서 지켜주는 림프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뇌척수액이 우리 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주요 기능은 보호, 그쵸? 물이죠, 그쵸? 완전 물로 꽉 찬 상태. 우리 뇌가 액체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뇌에 손상을 가하는 충격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여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마치 사람들이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과 같은 기능을 뇌척수액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편을 통하여 깨어지기 쉬운 꽃병을 보내려고 한다면 스티로폼을 두껍게 깔고 조심스럽게 포장할 것이죠. 왜냐하면 스티로폼이 여러 가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척수액도 우리 뇌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감당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신경교세포죠. 그쵸? 신경교세포의 또 하나의 그런 기능들을 알아본 것이고요. 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 뇌는 어떤 모양일까? 그림 16.5는 우리 뇌에 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호두알이 하나 있죠. 그쵸? 네. 네. 예, 누가 봐도 호두알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서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쵸? 양 두 개의 반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평단면이죠, 그쵸? 평면이죠, 평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종단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바로 뭐예요? 요거죠, 그쵸? 요 네. 모양새인 거예요. 꾸불꾸불꾸불한 거, 그쵸? 네. 근데 꾸불꾸불한 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뇌량이라고 하는 그 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요 뇌량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그 밑에 요 시상이라고 하는 친구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요 시상이라고 하는 아래쪽으로 시상하부 우리 전에 배웠었던 거 내분비계 할 때 나왔었던 요 시상하부 여기 나오죠, 그쵸? 네. 여기엔 안 나왔지만 시상하부 밑에 쪽으로 뇌하수체 있겠죠, 그쵸? 예, 요렇게 그쵸?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대뇌잖아요, 그쵸? 대뇌 요 꾸불꾸불한 게 요 대뇌잖아요, 그쵸? 네, 요 대뇌 이제 요 뒤쪽에 밑에 쪽이죠. 밑에 쪽에 대뇌와 구분되는 소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소뇌라고 하는 요 구분된 영역이 하나 있고, 자, 여러분 대뇌 이만큼, 그쵸? 그리고 뇌량, 시상, 시상하부죠. 소뇌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쵸? 네. 네, 척수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뇌에서 이렇게 척수로 이어지는 요 중간 공간에 자리하는 그 조직이다라고 해서 뇌간이라고 불린대요. 뇌간 혹은 뇌줄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좌뇌가 담당하는 기능과 우뇌가 담당하는 기능, 그쵸? 네, 근데 네. 우리가 말하는 좌뇌, 우뇌는 뭐예요? 대뇌의 기능이죠, 그쵸? 네, 대뇌에서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기능을 얘기를 할 생각인 거죠, 이 책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시상이 담당하는 기능, 시상 여기죠. 시상이 담당하는 기능, 뇌량이 담당하는 기능, 시상하부의 내분비계 말고, 그쵸? 신경계적인 측면에서 담당하는 기능, 소뇌가 담당하는 기능, 뇌관, 뇌줄기가 담당하는 기능,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 구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대뇌의 좌뇌와 우뇌에 대한 아마 기능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가볼게요. 이 그림의 왼쪽 부분은 뇌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 뇌가 뇌 반구라고 불리는 두 개의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 뇌의 양반구 가운데 실제로 우리 몸의 한쪽을 다스린다. 뇌의 오른쪽 부분은 몸의 왼쪽 부분에 있는 말초신경계를 다스리고 뇌의 왼쪽 부분은 몸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말초신경계를 다스리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신경계가 예를 들어서 우뇌가 신경계가 말초신경계가 뭐 저기 뭐냐 중추신경계랑 연결되어 있는 게 만약에 똑바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우뇌는 우리 몸의 반쪽을 통제하고 오른쪽을 통제하고 좌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통제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연결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X자로 돼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왼쪽이죠. 왼쪽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뇌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저기 데이터는 어디서 처리해요? 왼쪽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부분 오른손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오른손을 주로 쓰고 오른발을 주로 쓰죠. 그쵸? 네. 네,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좌뇌가 그쵸? 좌뇌가 더 우세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이제 병이 드는 게 뭐냐면은 뇌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리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나 뒤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뇌는 혈액을 만나면은 바로 죽습니다. 예,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뉴런들은 다 죽게 돼요. 아,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산소와 그 영양소를 얻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예요? 뇌혈관이 터지면은 피가 곧장 뇌세포에 닿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서 뇌혈관이 터졌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능이 망가지죠. 그쵸? 네, 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은 여기가 터졌으면 어떻게 돼요? 좌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가 반신불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은 몸의 오른쪽을 잘 못 움직이는. 예, 아, 예, 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중풍이 왔는데 오른쪽을 잘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왼쪽 뇌혈관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아, 예,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 뇌의 각 또 부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풍이 왔는데 어느 날 그 날 이후로 이분이 갑자기 말을 못 해요. 아, 예,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터진 부위가 우리 그 언어를 처리하는 부위였던 거죠. 그쵸? 네. 예, 요런 거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그 좌뇌와 우뇌가 왜 우리 몸의 반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처리하는가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이 한번 X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갑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정보는 오른쪽 뇌로 가게 돼요. 저기 그 연결돼 있고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는 왼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 그리고 이건 대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네, 대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이고, 좌뇌와 우뇌에서 어떻게 정보들을 처리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요 다른 부분들, 뇌의 다른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